해가지고 이걸 투표권 갖고 있으면 이걸 떡제본을 왜 하지? 어차피 부정선거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왜 범인이 사람 죽여놓고 칼이나 지문을 남기고 하냐 뭐 이런 논리인데. 아니 그것보다도 떡제본을 하는 거에 그 기능이 뭐예요? 부정선거 투표용지에 무슨 아니, 포스트잇까지 쓰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뭐 원래 종이들이 많겠죠. 이게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동원되는 종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9개 온데만데 있는데 다 그 아까 우리가 투표지 제작 영상을 네네. 봤지만은 네네. 거의 격자가 한 6 곱하기 10으로 해서 인쇄하잖아요. 거의 네네. 왕창 인쇄하잖아요. 그럼 네. 60개를 일부러 이렇게 잘라가지고 떡제본을 각각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표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어떤 인쇄하는 과정이요? 네. 봤죠. 네. 투표지 인쇄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다 폐기 처분한 거 보완 아시죠? 인쇄죠, 예, 그러니까. 예, 다 없애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투표지들, 이런 이걸 뭐 이른바 요고래라고 하는데 오산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근데 이건 사전 투표라면서요? 아니요, 당일 투표도 그렇다고요. 이건 저기 사전 투표 네. 뭉치라고 좀 들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당일 투표도 그렇고 사전 투표도 그렇다고요. 네. 그 일단은 지금 뭐 이런 그 형상 복원 기능 종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형상 상실 종이고 형상 기업 투표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 이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 여러 투표 현상에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원상 복원 특수 재질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종이 전문가 그 감정인도 이런 투표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롤에서는 형상 복원 기능 전에 빳빳한 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보십시오. 접는 몇 장을 같이 접어서 넣는 투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몇 장을 접어서 그러니까 야 이제 좀 접어라 이랬더니 하나씩 접지 못하고 같이 접어버린 거예요. 유저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접어갖고 넣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마 수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작하는 애들도 이제 너무 힘들다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5개씩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현장에서 접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강행을 해버려요. 이 말도 안 아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접은 투표지가? 예. 근데 여기서 형상기억종이 나왔으니까 궁금한데 네, 네.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쓴 적이 있습니까? 원상 회복을 하는 특수 재질을 그렇죠. 가진 그러니까 종이.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은 이거 주장하시는 분이 만든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맞습니까?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특수 종이. 저 오상씨 얘기한 거니까. 얘기했죠. 여기가 이게 성관이가 하는 겁니다. 네.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근데 성관이가 지금도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를 유튜브는 내렸습니다. 그거 하도 그냥 지적하니까 내렸다고 했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실제로 해놓으니까. 종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또 그분 나오지만은 네네. 그 민경호 의원이 합의했던 신수정 교수인가요? 네네. 그분이 가서 본인이 이 원상회복 기능인 종이라고 재판부에서 답했다고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측에서 계속 나를 쓰는 것이 짜증나서 SBS도 나오시고 MBC 나오셔가지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셨죠. 감정할 때 예. 감정서에 그때 본드 풀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런 거 감정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감정할 그러니까 때 결국에는 122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122메가 저희 네. 시간이니까 네. 122메가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옛날에 개표 참관하면서 찍은 투표지인데 122메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만약 빳빳한 것들이면 이걸 총으로 들어갖고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 하나가 접혀 있더라. 이건데 사실은 그때 저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은 감정 이 대상인 투표지가 바뀌었다라고 아마 권호연 변호사님 고발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리고 현미경으로 접을 수 있다라는 게 아까 법원에서도 봉인지가 바뀐 거 보셨잖아요. 그냥 이거 감정에 이렇게 하면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접힙니다. 이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얼마나 그러니까 두 개로 해야 될 걸 그래 39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막 집어넣고 그 감정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 충북대 교수 신수정 교수가 그 했죠. 감정인을 누가 동의하셨다고요? 그 감정 절차는요. 네.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4명이 있는데 그냥 누가 좋을지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경호 의원 측에서도 고른 거죠?
아 그럼요. 예.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보내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근데 그분은 저희가 보낸 사실조회 신청서에 답을 안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파주일 재판할 때는 나 이거 못하겠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법원 직원들이 데려와라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분이 떳떳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투표지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정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전기. 정전기가 아니에요. 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 정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국민 여러분, 투표지가 붙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떼가지고 소리가 딱딱딱 나는 그런 투표지들이 자, 그럼 또 똑같은 거. 자, 그러면 그 정전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그러면 접착제로 붙일 이유가 뭐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인쇄를 한단 말입니다. 네, 예. 근데 인쇄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떡제본을 했다.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 이게 딱 자르면은 그 윗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뭐 아무튼 그런 접착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에 좀 끼워 맞춘다 보는 게 네네네. 투표용지에 접착제가 있으니까 떡제본을 쓸 것이고 그걸 커팅하다가 남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걸 거꾸로 가면 왜 그랬으면은 투표용지를- 왜 본드 붙은 투표지를 네. 왜 감정을 안 그러니까 했는지 왜 그러면 투표용지를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상 모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게요. 접착제가 묻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접착제를 묻어 있다는 거는 떡제본을 쓸 거야. 그럼 떡제본을 한 투표용지를 뜯다가 이렇게 됐을 아니야 제가 설명할게요. 우선. 떡제본을 감정하면 되는데 그걸 또 감정을 못 하겠다. 떡제가 한 거를 뜯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앞에 가보면은 네. 그러면은 근본적인 이걸 듣는 사람 첫 번째 질문은 투표용지를 어차피 이걸 인쇄해가지고 우리가 그 보통 판으로 인쇄하면은 세단 하잖아요. 세단 해가지고 이걸 투표용 갖고 있으면 이걸 떡제본을 왜 하지? 어차피 부정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왜 범인이 사람 죽여놓고 칼이나 지문을 남기고 하냐 뭐 이런 논리인데 아니 그것보다도 떡제본을 하는 거에 그 기능이 뭐예요? 부정선거 투표용지에 무슨 아니, 포스트잇까지 쓰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뭐 원래 종이들이 많겠죠. 이게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동원되는 종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9개 온데만데 있는데 다 아까 우리가 투표지 제작 영상을 네네. 봤지만은 네네. 거의 격자가 한 6 곱하기 10으로 해서 인쇄하잖아요. 거의 네네. 왕창 인쇄하잖아요. 그럼 네. 60개를 일부러 이렇게 잘라가지고 떡제본을 각각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표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어떤 인쇄하는 과정이요? 네. 봤죠. 네. 투표지 인쇄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다 폐기 처분한 거 보완 아시죠? 인쇄죠, 예, 그러니까. 다 없애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투표지들, 이걸 뭐 이른바 요고래라고 하는데 오산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근데 이건 사전 투표라면서요? 아니요, 당일 투표도 그렇다고요. 이건 저기 사전 투표 네. 뭉치라고 좀 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당일 투표도 그렇고 사전 투표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왜 당일 투표, 사전 투표를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변호사님 아까 이런 근본적인 제 인쇄 작업들이 시간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세단해가지고 네. 떡제본을 해가지고 들고 있을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해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있으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수사를 했고 특별조사팀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제가 고발은 엄청나게 그러면은 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대해가지고 영장을 안 받아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제가 수원지검 검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관이가 안 준다. 관외 사전 네. 투표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럼 관외 사전 투표에는 그 봉투에 있는 접착제가 묻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개표소에 있다가 뭐 표에 붙을 수 있다. 이거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네요. 아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해명을 그럴 그럼-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참관을 하거나 감시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의 찌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저는 빙산의 변호사님 이야기죠. 100% 이해해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예를 들어 세단을 하다가 네네네. 세단기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옆에 뭐 좀 찌끄리게 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필수 공정이기 때문에 네네. 이놈들이 뭐 부정선거단이 중국에서 딴 거 열심히 하더니만 종이를 잘 못 잘라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논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투표용지에 가져다가 별 기능도 없어 보이는 떡제본을 하다가 접착제 흘려가지고 붙어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떡제본의 비율을 제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못했죠. 그게 부정선거 중에서 떡제본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나오잖아요. 떡제본 했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아니 떡제본이야 단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전문가들이 이걸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나왔겠구나라고. 그런데 판단하는 거기서 거죠. 종이 전문가라는 신수정 교수가 얘기한 거, 그 목재종이공학과 교수님 얘기한 거는 네. 뭐 정전기 이런 거라서 그건 아니다. 그럼요. 그건 검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 목재공학과 교수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아, 수사를. 네. 그럼 그 아니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종이라는 게 현미경으로 봤더니 접힌 자국이 있더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금 사진으로 찍었던 그 수많은 이 빳빳한 투표지들은 전부 위조 투표지라니까요. 이런 곡선 곡률형에서 나오는 투표지가 그렇게 일자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제가 한번 그건 부정선거다니 부정선거를 맨날 하는 애들인데 이번에 종이가 없어서 못했다. 종이가 부족해서 그래서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을 그러니까 이게 3구 대선에는 색깔 다른 투표지들이 많이 나온 거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안철수랑 그러니까 3구 대선은 단일화하면서 종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3구 대선은 얘네가 부정선거를 이제 제대로 한 지 4번째 되는 선거인데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왜냐면은 말린 종이 윤석열 넣었다. 대통령이 예. 사전 투표 딱 직전에 예, 예. 단일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 종이가 부족하죠. 왜냐면은 이미 만들어놨는데 사전 투표 직전에 사퇴를 하면은 사퇴 표시가 찍히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종이가 갑자기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말리는 종이는 많이 갖고 있었다. 말리는 종이도 많이 있었고 색깔 다른 투표지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 원래 대통령 투표 용지는 색도가 규정돼 있는 거 알죠? 예.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백색으로 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름표들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얘네가 거기서 실수한 거니까 종이를 과량을 준비하지 못했고 안철수가 단일화해가지고 이 들킨 거네요. 그럼요. 아니 그다음에 부족했던 전 거죠. 대표 쪽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전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롤에 말려가지고 저 잉크젯 프린트에서 너무 프린트해가지고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사전투표 용지. 예, 배추잎? 아니 배추잎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넘어온 그 사전투표지 롤에서 나온 사전투표지하고 예. 그다음에 빳빳해가지고 빳빳하게 지금 뭉쳐져 있는 이런 것들 대량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이 프린트가 이렇게 프린트가 돼 있잖아요. 예. 이건 뭐 이건 당연히 쓴 것 같은데 프린트가 돼 있으면 이거를 이거 이제 가져올래다가 잊어버리고 안 가진데 가진 거 있어요. 이걸 땡겨서 확대해서 보면 글씨체가 달라요. 뭐 그렇죠. 예. 글씨체가 완전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사전이 훨씬 흐릿하고 예. 본이 선명한 거죠. 옵셋 인쇄를 하니까. 그렇죠. 예. 선명한 거죠. 옵셋 인쇄하니까. 그래서 빳빳한 용지가 사전투표 용지라면 금세 식별할 수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검증을 하라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빳빳한 걸 하자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거절했어요. 그게 어떤 선거 소송에 있어서죠? 민경군 아니었죠? 어디 거예요? 전체가 다 이게 아니 대법원이 받아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경군 아니, 아니었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받아준 게 없다니까요. 지금은 확실하게 어떠냐면은 구분이 되는데. 재검표를 안 받아준다니까요. 6개월 안에 재판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4.10 총선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네. 탄핵되기 전에 갑자기 그때 변론이 한번 열렸는데 저 그때 놀랐어요. 대법관들이 갑자기 2월 달이었는데 대통령이 인용될 확률이 있으니까 저희 가서 준비도 안 했는데 아이씨 막 대법관 욕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버 검증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윤 대통령이 이제 인용이 아니라 기각돼가지고 대통령 복귀하면 부정선거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대법관들이 그렇죠 그때. 오 서버 감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감정했는데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는 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되게 하니까 이제 또 설그머니 아니 뭐 거기 대법원 카르텔이니까 변호사님 맞아요. 아니, 아니, 조희대 대법관 카르텔인 보니까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관이 아니라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제 아예 선관위원장이 되면은 완전 장악되는 거네 이제 보면. 전대엽 대법관은 그 당시 표정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대엽 대법관이 그때 감정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37개 추가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2개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랬는데 천대엽이 뭐라고 했냐면 천대엽 대법관이 뭐라 했냐면 자기를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건 약간 뭘 정치적인 믿어야 얘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관위가 진짜 그 대법원과 카르텔이라 그러면 충격적인데 네네.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 구도에서 보면은 천대엽 그리고 그 저기 누구야 그 조희대는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 거의 극한 드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카르텔 구도에서 보면은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통속이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랑 대법원이 한통속이면은 선관위랑 대법원은 한톡속이잖아요. 대법관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대법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조희대 그래 선관위원 중에 몇 명은 또 판사고. 조희대 천대엽과 선관위가 공동 운명체고 그럼 선관위와 그
민주당이 한 몸이면은 이 삼각동맹처럼 여기도 그러면 한 몸인 건가요? 조이대 천대엽과 너무 그렇게 확대 아니 지금 보면은 마시고요. 이 엄청난 부정선거 카르텔을 같이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아니고 예. 우리 세대에 끝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아니, 사람들 제가 말하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정선거가 우리 세대에 끝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님 이거를 이거를 남겨두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봤을 땐 카르텔이 어디까지냐를 정확히 해야지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들 것 같은 게 지금까지 들은 논리를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대엽 조이대는 카르텔이고 그분들은 선관이랑 완전히 그러니까 한 선거 몸이라고 봤어요. 조작 카르텔이 진정한 카르텔이고요. 그렇지, 조작 카르텔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를 선거를 조작을 하는 선거 사기를 치고 있는 걔네들 중국 애들이 포함된 이게 그럼 조작 정점에 카르텔이고 중국이 있고 나머지 지금 대법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기들이 이익에 의해서 합쳐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데 이거를 하면서 예. 저도 이제 플로리다 마라라고를 예, 갔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뭐 변호사 중엔 최초로 플로리다 사저를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 그냥 뭐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듯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근데 이런 부분을 끝나가지고 저 이거 한번 더 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전 이거를 색깔 다른 투표지들 보세요. 지금 이 누런표들을 너무 많잖아요. 예. 누런표들. 그런데 얘들이 투표 용지가 약간 다른 이유는 투표 용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달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릉에도 이 보면은 누른표들이 속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대전 충남에도 이렇게 속출을 했습니다. 이게 3구 대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흰색이라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뻔뻔하게도 자 이제 이런 게 아니다라고 정한길 대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준석 대표 어쨌든 5분이에요. 저 투표용지의 흰색이란 거에 명도와 채도 이런 게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범위에 들어갔냐를 이제 나중에 따져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육안으로 그래서 저도 봐도 누리끼리 해보이는데 저게 그 범위에 들어간지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거 검증하면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늘 우리가 계속 논의하면 저도 이제 이 결국 어디까지를 의심하신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이 정도로 하려 그러면은 카르텔이 거대해야 되고 아까 중국이 정점에 우선 있는 것 같고 그럼 중국이 정점에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재명 민주당 한쪽에는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 천대엽을 그거는 같은 카르텔에 넣으면 안 돼요. 일단 이거는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 이 선거를 둘은 따로 조작하는 움직이는데 각자 중국의 지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그렇게 아주 합쳐지면 안 되죠. 지금 이거 조작을 하는 카르텔이 아니, 근데 진짜 카르텔이고 대표님 선거 이 부정. 조이대 지금- 조이대 천대엽 등이 하는 아니, 행동이 지금- 아까 우리 그 저 그냥 표를 자기 보면은 이익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 표를 보면은 네. 사전 투표와 재외국민 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가져가도록 하는 민주당이 유리한 짓을 하고 아니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 예. 그 6.3 대선 때 예. 그 지금 미국 국무부의 차관부 대행으로 있는 존 밀스 대령 예, 지금 차관부 대행인데 그분이 국제선거 감시단 조직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네 명이가 왔을 때 그거 말하는 선거 거죠. 감시하고 예. 발표를 했잖아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프레스 클럽이가 거기서 했는데 그때 왕후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후닝이 부정선거의 주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후닝. 예, 왕후닝이 지금 중국 서해 사위죠. 그 시진핑의 책상 가는 예, 사람. 예, 그 지금 뭐 정법 뭐 거기에 예. 수장인데 왕후닝이 우리나라 선관위가 영상 찍었다.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네. 왕후닝 알고 계셨습니까? 왕후닝하고 뭐 많이 찍었던데 보니까. 아 그러니까 왕후닝 덩샤오핑도 찍었죠? 등소평 등소평 찍었죠. 아니 세계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사람을 3명을 했는데 몰라요. 주얼레하고 시진핑 등소평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뭐 아니 원래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 인간들이지만 근데 왕후닝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일편, 민주주의 이편. 리더십의 1편과 2편을 차지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왕후닝은 뭐 그 중국의 실세 중에 하나지만 민주주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1대1로 모략까지. 모략과. 그러니까 그 부정 선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미국과의 패권 정쟁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중 1대1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한국의 선관위의 다큐멘터리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로 두 번째. 왕후닝 두 번째, 그치. 아니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 첫 번째 누구였어? 1탄 그러니까- 2탄 자 그럼 왕후닝이 선관위를 컨트롤하고 있고 1, 2, 3, 4, 5가 또 중국. 연관이 되죠. 그러면 자 왕후닝이 선관위 컨트롤하고 네. 있고 그럼 선관위가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이랑 한 몸이니까 여기에 공동 운명체가 대법원은 여기다 끼지 말고요. 아니요 대법원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법관들은 일단 조작 세력을 이야기해야 상당히 되니까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놈들은 마지막에 커버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맞아요, 비겁합니다. 예, 판사들이 비겁해요.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소명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데
증거조 보면 판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증거조사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거는 본인들 제가 네. 조재현 그러면 잠깐 제가 대법관이 제 시간이니까 조금만 이거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규명하려다가 지금 계엄하고 그래가지고 선관위 털었다. 요거라 보면 됩니까? 그 가능성이 저는 있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제 그렇게 영화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왜냐하면 국회보다 국회 280명보다 더 많은 부정선거가 있으면 더 내란이 많은 좀 계엄군을 그러면 과천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선거 부정의 증거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 선거는 잘못됐다라고 총선을 선언하려고 했다. 하고 전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그런데 준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제대로 시행을 근데 못했죠. 피디님 이거 시나리오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자 우리가 계엄을 하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그 서버 사진 찍으러 입수하러 간 거 1 그리고 2는 그 노상원 씨가 계엄 이틀 전에 이제 롯데리아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노태학은 내가 방망이로 뚫게 펼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취조하거나 이런 어떤 체계적인 그 카르텔의 조직도가 있다기보다는 우선 들어가서 두들겨 패고 보자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명분은 그렇게 선관위를 가야 되는 과천 중앙청사하고 네. 그다음에 저 여심이가 있는 관악하고 그다음에 네. 수원에 보내야 되는 명분은 확실하고 충분히 이해를 수원에 왜 AUF를 보냈을까요? 털어야 된다. 수원연수원에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근데 아까 체포설도 네. 원래 민주당에 윤건영하고 네. 김병주하고 그다음에 박선원이가 먼저 얘기하신 거 아시죠? 체포설. 예. 그리고 거기에 왜 AF 서울센터가 있을까요? AF을 통한 그 전자개표기가 각국의 부정선거에 온상이 된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DR 콩고 사람들이 한국 선관위하고 말씀 줄여주시고요. AF 네. 와가지고 항의까지 했잖아요. 근데 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수출해서 얻는 건 뭐죠? 그 뒤에 왕훈이 아 우리는 중국의 중국이 있죠. 주구로서 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예. 예, 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시 28일 네. 12시 54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5분 뒤면 이제 또 1시가 됩니다. 이제 아까 근데 뭐 계속 가자고 하셨으니까 가는 건데 아니야 건강이 안 좋아요. 예, 근데 아, 이게 우리 이제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이 건강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대표가 양해를 아까는 안 하셨어요. 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5분이 지나면 1시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뭐 건강 문제 있으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새로운 것보다는 이 내용을 다 정리해 가지고 네, 어떻게 네, 이제 네, 이게 네, 큰 네, 틀인지를 네, 네. 주장하시는지를 좀 네. 알아보려고 하는 네, 네, 거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 뭐 한두 라운드 정도 더 가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한 15분만 더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를 주장하신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네. 뭐 그래야 저도 이해를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아, 그러면 2차적으로는 이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분 단위로 계속 가시는데 네. 그 우리 이준석 대표는 이제 계속 가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두 라운드라는 거는 1시간 더 하자는 아니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아, 이게 왔다 갔다. 5분 단위로 네, 예, 또 화장실 가시는구나. 네, 아이고. 뭐 이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30분 단위로 끊지 않고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예. 이제 한 두 라운드라고 하시면은 이제 우리 전한길 대표가 5분 더 하시고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거를 예, 1라운드로 보면 그렇죠. 그럼 두 라운드라는 거는 각각 5분씩 더 하시는 거를 일단 예, 그렇게 리미트로 진행을 해볼까요? 해보죠. 예. 아니 제가 뭐 네, 좋습니다. 뭘 예. 권유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야 그러면 전한길 대표가 하고 이 대표 하시고 네. 다 그걸 1라운드로 보고 다시 5분씩 한 뒤에 그때는 마무리 반응하는 걸로 하죠 이제.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뭐 우선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뭐 줄어도 지금 한 23만 명 보고 계시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 금토일 밤을 이게 이 토론에 눈과 귀를 집중시켜 주시는 점에서 자 제가 말이 길면 안 되니까 전한길 대표 5분 시작하십시오. 네, 저는 거의 마무리 발언으로 5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저는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저는 원래는 정치 쪽 이쪽 사람이 아니라 학원 강의하다가 학원 강사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나라가 어지러지고 또 왠지 무너질 것 같아서 자유 대한민국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라 살려놓고 난 뒤에 직장도 있고 그렇지 않 가정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옳은 가치 늘 뭐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반국가 세력 척결 또 부정선거 척결하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저는
비상계엄 선포했는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옳다 윤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가 바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목소리 내고 왔습니다. 뭘 얻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오랫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책 내고 방송하시는 수많은 투쟁하신 분들 얻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것은 민주주의 유지한 필수 바로 투표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투쟁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우리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래 뭐 사람들 중에서는 무조건 음모론이다.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매도하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준비하게 되었고 처음 나갈 때는 사실은 부정선거라는 것은 토론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진단 받고 나면은 이거 의사 선생님을 때려 죽이고 그게 아니고 암인지 아니 더 검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이 정도로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수사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한 이유는 저는 이준석 대표랑 토론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도 가지게 됐고 오늘도 이 시간까지 새벽 1시까지 20만 명이 넘게 동시에 시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고맙다고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에 나온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얼마나 이거 썩어 빠졌고 범죄 집단이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까지도 알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 오늘 보시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또 뭐 생각하는 바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저는 이 실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상당히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음모론처럼 이렇게 끝까지 뭐 이래 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 이야기를 시간이 한 6시간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 인정한 건 인정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반박할 건 반박해주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당장에는 6.3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선관위는 해결할 의지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편입니다. 전환길이가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속에서 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목소리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 몸으로 치면 감기가 아닙니다. 암입니다. 암 말기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면 이제 10년 이하 징역이 찬답니다. 대한민국 끝난 겁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참 이걸 호소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말 나오면은 현재 국민들 50%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문제가 많다.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투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성이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전자투표 쓰는 나라예요. 거꾸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성 없는 나라는 공통점이 수작업으로 대만처럼 반장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당장에는 저는 쉽게 기대하기 힘드니까 당장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사전투표 앞두고 부디 당일 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좀 찍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투표 봉인지도 투표함을 봉인하는 것도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파쇄형 봉인지를 붙여가지고 어느 누구도 당일 투표까지 개표할 때까지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되어서 저는 보다 더 공정 투명한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80 넘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도 부디 투표하러 나오십시오. 그래야만이 어느 누가 우리가 투표 한 장이라도 도둑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부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음모론이다 망상론자가 아니라 저는 이준석 대표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저런 문제가 있구나. 개선 같이 해가자. 같이 손잡고 개선하 이런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무튼 제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아니라 이거는 암입니다. 악성 종양입니다. 네. 자, 6분을 말씀하셨고요. 본인이 이제
그 논지가 이제 후반 그에서는 계속 같은 네, 이제 맞습니다. 강조점을 반복입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무리 발언. 도장 문제와 파쇄형 그 공인지 또 이런 문제를 강조하셔서 충분히 본인의 주장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도 본인의 주도권으로는 마무리 발언은 또 겸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나머지 네. 5분이 가면 네. 5분이 가면 이제 두 분 네. 이영돈 PD나 박수현 변호사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이 대표가 네. 6분을 말씀하실 네. 수 있어요.